요즘 경제 뉴스만 보면 관세 폭탄이니 공급망 붕괴니 머리 아픈 얘기들 뿐이죠. 네, 글로벌 경제가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오늘 그 기막힌 생존 비결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날 모든 기업이 맞닥뜨린 현실인 거죠. 한쪽에선 미국이 엄청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중국이 핵심 자원을 틀어주고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요. 와,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국 기업들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움츠러들기는커녕 이 위기를 아예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아주 독창적인 해법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성공 공식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금 글로벌 게임의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보고요. 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5가지 생존 공식, 그러니까 벽 안으로 들어가고 의존의 끈을 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들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팀 코리아의 핵심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벽들이 무서운 속도로 막 솟아오르고 있어요. 특정 국가에서 만든 제품은 높은 관세라는 격에 막히고 또 어떤 핵심 자원은 수출 통제라는 족쇄에 묶여버리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유무역의 공식이 그냥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무역 장벽에 맞서는 첫 번째 공식은 아주 의외입니다. 이 벽을 힘들게 넘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지화 전략인데요. 정말 영리하죠.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목표 시장 안에다 직접 공정을 짓거나 현지 기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세 같은 무역 장벽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게 그냥 말뿐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자를 보세요. 현대제철은 미국에 공장을 딱 지어서 관세를 피해버리고요. 한화 같은 방산 기업은 아예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시장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젖히는 거죠. 말 그대로 벽을 넘는 게 아니라 벽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문 밖에서 물건을 파는 외부자, 손님이 아니라 그 시장의 당당한 내부자,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판 자체를 바꾸려는 근본적인 시도인 셈이죠. 자, 이렇게 벽 안으로 들어갔다면 다음은 뭘까요? 이제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의존의 끈을 끊어낼 차례입니다. 특히 핵심 자원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탈중국입니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서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어요. 특히 배터리나 반도체, 아시죠? 이런 핵심 산업의 원자재를 특정 한 나라, 특히 중국에만 목매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죠. 이건 이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인 거죠. 중국이 흑연 같은 핵심 자원을 무기처럼 쓰면서 수출 안 해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그니까 우리 기업들은 그래? 그럼 우리가 미국 가서 직접 만들지 뭐 하고 역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랑 손잡고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죠.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이 전환 과정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대기업한테는 이게 새로운 시장을 여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당장 원자재를 구해야 하는 중소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위기거든요. 모두에게 이로운 해법을 찾는 게 앞으로의 숙제인 거죠. 세 번째 공식은 더 놀랍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낚아채는 전략. 바로 사업전환, 피보팅입니다. 바로 피보팅이라고 하죠. 이건 위기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을 먼저 딱 읽고 아, 저기다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 달려드는 아주 공격적인 생존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터리 업계예요. 자, 전기차 시장이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거기서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ESS 시작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전기차 안 팔리네, 딴 거 해야지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한 시장에만 모든 걸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미리 계산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한 수였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두 공식인데요. 이 전략들은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영향력은 최대로, 리스크는 최소로. 그야말로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이죠. 네 번째 공식은 바로 패키지 딜입니다. 방산이나 에너지 같은 아주 큰 사업에서는요, 이제 제품 하나만 달랑 파는 시대는 끝났어요. 제품은 기본이고 여기에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싹 묶어서 종합 선물 세트를 통째로 제안하는 거죠. 무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완벽한 예시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히 잠수함 사세요가 아니었어요. 최첨단 잠수함은 당연히 드리고요. 기술 이전에서 당신들 나라에 일자리도 만들고 현지에서 생산도 할게요. 아, 그리고 에너지 협력까지 합시다. 말 그대로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담은 거대한 선물 보따리를 내민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되는 팀 코리아 전략의 진짜 힘이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공식. 사실 이건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들어보셨죠? 바로 시장 다변화입니다. 특정 시장 하나가 흔들린다고 회사 전체가 휘청이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필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K뷰티와 K푸드는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일본에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우리 IT 기업은 중동과 동남아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공식을 통해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정말 놀라운 생존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딱 3가지 핵심 행동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지화. 장벽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너뜨려라. 둘째, 탈중국. 남에게 의존하던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아와라. 그리고 셋째, 피보팅. 위기라고 주저앉지 말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점프해라. 이게 바로 지금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K기업의 놀라운 항해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척하는 이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나라에 높은 벽을 쌓아서 우리 것만 지키려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벽들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서 함께 성장하는 기업일까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